저는 가능하면 대학교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고요. 석사는 카이스트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실은 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어떤 건지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큰 사정이 있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서울대와 카이스트 둘 중에 어디가 더 좋나요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두 개 학교는 모두 다 좋은 학교라서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운이 좋게도 둘 다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 두 학교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어른들에게 서울대와 카이스트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학교는 서울대 그리고 석사는 카이스트를 가라고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청해지는데요, 저는 공교롭게도 그 두 개를 뒤집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카이스트, 대학원을 서울대로 가보니까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학교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고요, 석사는 카이스트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교 때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는 공업 중심의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산업 디자인과 경영학과가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이나 음악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와 반대로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철학과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의학과 약학까지 모든 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내 전공은 어차피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다양한 전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학교를 다녀보니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미술과 음악 전공은 아니어도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 그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해온 막 성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반면에 카이스트는 이미 구성원 자체가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게 좀 더 익숙한 편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특화돼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이 상태로 공과대학에 온다면 그 깊이 있는 사고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건 유리하나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기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 다양성을 배우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랬지만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공 수업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운이 좋게도 늦은 나이에 서울대 대학원을 가서야 그동안 내가 사고방식이 조금 제한되었을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대학교 때 했어야 될 다양한 활동은 전 오히려 대학원 때 많이 했거든요. 실은 이게 사고 발달의 순서상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뒤늦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간신히 뒤늦게 종합적인 사고를 완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나의 사고의 확장성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사고 방식의 차이였다면 두 번째는 지역의 차이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생각보다 지리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른 대학교 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 올라가면 신촌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촌에 가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다양한 학교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카이스트는요,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교를 만나러 가는 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 주변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교류하거나 대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의 제한이 사고의 제한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집은 서울이고 학교는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활을 적게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과 아주 많은 교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스타일 보시면 좀 돌아다녔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기회를 찾지 않으면 훨씬 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학교 다니는 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 나중에 알았던 거죠. 이렇게 사고와 지역의 이유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가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석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미 대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을 정했고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주변에 유혹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학습과 연구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둘 중에 저는 공부하기는 카이스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간을 쓰는 넓이 자체가 대전이라서 훨씬 더 넓고요. 주변에 연구공원 같은 것들도 많아서 연구 자체에 집중하는 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솔직히 주변에 놀 것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면에 서울대는 조금만 나가면 신림역입니다. 신림역의 느낌이 상상이 되시죠?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면 공부로 돌아오는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석사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지 정했다면 카이스트에 가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학교를 모두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카이스트 출신의 사람들이 조금 더 연구지향적이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나 혹은 박사 때 공부를 하실 거라면 카이스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몇 년 지나게 되면 어른들의 말씀이 대학교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대로 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전공을 찾았다면 석사 때는 카이스트로 가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라 라는 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순서를 뒤집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은 둘 다 좋은 학교라서 뭐 붙여주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요. 저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두 학교 중에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캐밀리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캐밀리를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